요즘 서울 아파트 시장을 보면 좀 잠잠해지나 싶으시죠? 그런데 숫자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곳은 여전히 불타오르고 있는데 다른 곳은 꽁꽁 얼어붙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문제, 이 엄청난 온도 차이를 만든 핵심 원인으로 꼽히는 토지거래 허가제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던져봐야 할 질문이 바로 이거겠죠. 언론에서는 계속 상승세가 꺾였다, 주춤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과연 이게 진짜 안정세로 들어선 걸까요? 아니면 혹시 더 큰 파도를 앞둔 그야말로 폭풍전의 고요함은 아닐까요? 자, 여기 수치를 한번 직접 보시죠. 10월 말에 0.23%까지 치솟았던 주간 상승률이 12월 초에는 0.17%까지 떨어졌어요. 물론 중간에 살짝 오르긴 했지만 전체적인 큰 흐름을 보면 어때요? 확실히 그 가파르던 기세가 한풀 꺾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요, 이 복잡한 상황을 딱 5단계로 나눠서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정말 상승세가 꺾인 게 맞는지 한번 보고요. 그리고 나서 왜 강남과 강북은 이렇게 분위기가 다른 건지 그 온도 차이를 짚어볼게요. 세 번째로는 바로 이 모든 논란의 중심에 있는 토지거래 허가제가 도대체 뭔지 알아볼 거고요. 네 번째, 이 규제 때문에 왜 외곽 지역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지 그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연 정부가 규제를 풀 거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건지 그 가능성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서울 집값, 이 상승세가 정말 꺾인 걸까요? 방금 데이터 보셨잖아요. 상승률이 둔화된 건 팩트인데 과연 이게 서울 부동산 시장 전체를 설명하는 진짜 모습일까요? 네, 0.17% 상승. 이 숫자만 딱 보면 이제 좀 안정되나 보다 싶죠? 근데요, 이게 바로 평균의 함정이라는 겁니다. 이 숫자는 사실 거대한 빙산에 딱 보이는 윗부분일 뿐이에요. 그 물밑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훨씬 더 복잡하고 날카롭게 갈라진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 갈라진 현실의 실체.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은요, 하나가 아니라 사실상 두 개라고 봐도 될 정도예요. 한쪽은 여전히 불타오르고 있는데 다른 한쪽은 완전히 차갑게 식어버리고 있는 거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재건축이나 개발 호재가 있는 송파, 용산, 강동 같은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들 상승률이 0.3%가 넘어요. 여전히 시장이 아주 뜨겁다는 얘기죠. 특히 강동구는 상승폭이 확 뛰었고요. 그런데 반대로 노도강이라고 불리는 노원, 도봉, 강북 지역은 어때요? 상승률이 0.05%도 안 됩니다. 이건 뭐 거의 안 올랐다고 봐도 될 정도예요. 정말 같은 서울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시장이 완전히 쪼개진 겁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무엇이 이렇게 시장을 극과 극으로 갈라놓고 있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원인으로 딱 한 가지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정부의 아주 강력한 규제 하나 때문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겁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정부가 여기는 투기가 너무 심해 라고 콕 찍은 지역에서 집을 사려면 그냥 계약하는 게 아니라 구청에 가서 저희 집 사도 돼요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규제죠. 특히 내가 직접 들어가 살 겁니다 하는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허가를 거의 안 내주기 때문에 전세 끼고 집을 사는 흔히 말하는 갭 투자 같은 걸 아예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원래는 강남처럼 집값이 막 폭등하는 곳을 잡으려고 만든 카드였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특정 지역의 과열을 잡으려고 만든 정책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부작용을 낳기 시작합니다. 바로 집값 상승세는 거의 없는 외곽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아니 왜 우리까지 묶는 거냐 하는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동네는 집값도 안 오르는데 왜 강남 잡는 규제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봐야 하냐? 이건 재산권 침해다. 이런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집값 상승은 미미한데 규제만 적용받고 있다. 이 한마디에 사실 모든 게 담겨 있죠. 이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강남 집값 잡겠다고 휘두른 칼에 엉뚱하게 우리만 맞고 있다는 그런 좌절감이 느껴지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이런 불만이 그냥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노원구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거리로 나와서 허가제를 풀어달라고 집회를 열었고요. 도봉구 의회에서는 아예
이 정책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해라 하는 결의안까지 내면서 아주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현장에서 목소리가 커지니까요. 정부도 마냥 모른 척할 수는 없겠죠. 슬슬 정보 고위층에서도 뭔가 분위기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합니다. 정책을 좀 바꿀 수도 있다는 그런 신호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발언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직접 토어제를 길게 가져갈 생각이 없다라고 딱 잘라 말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 규제가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한시적인 조치라는 걸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이니까요. 여기에 기름을 붓는 소식도 있었죠. 국토부 장관이랑 서울시장이 따로 만나서 이 토어제 해제 문제를 논의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거든요. 이러면서 정말 규제 완화가 코앞으로 다가왔구나 하는 관측에 힘이 확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전체적으로는 둔화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둘째, 속을 들여다보면 한강벨트는 여전히 뜨겁고 외곽 지역은 차갑게 식어가는 양극화가 아주 심각하다는 거. 셋째, 이 양극화의 핵심 원흉으로 바로 토지거래 허가제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넷째, 불만이 커지니까 정부도 드디어 규제 완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져봐야겠죠? 만약에 이 강력한 규제인 토지거래 허가제가 정말 풀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처럼 어떤 곳은 뜨겁고 어떤 곳은 차갑게 얼어붙은 이 기묘한 서울 부동산 시장, 과연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 이제 그 변화의 방향을 다 함께 고민해봐야 할 시간입니다.